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OI 웨이퍼 위에서 만드는 모스펫에 대해서, 즉 SOI 모스펫이 핀펫과 어떤 식으로 경쟁해 왔는지, 그리고 핀펫에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씬바디 FET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고요. 이런 씬바디 FET가 버티컬 채널 FET 그리고 핀펫으로 진화해 온 과정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씬바디 FET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SOI 웨이퍼라는 것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러한 SOI 위에 만들어진 모스펫, 즉 SOI 모스펫이 여기서 그대로 멈췄던 것은 아닙니다. SOI 모스펫 역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진화를 해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강의에서 설명하지 못한 SOI 모스펫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요. 그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산에 사용되고 있는 핀펫과 비교해야 했을 때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OI 모스펫의 장점은 우리가 SOI 웨이퍼 위에 CMOS 회로를 구현하였을 때 훨씬 공정적으로 단순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이 일반적인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여서 만든 CMOS 회로의 단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타입 웨이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NMOS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스 드레인 영역을 도핑을 해줘야 되겠고, 바디 컨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또 컨택 영역을 도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CMOS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PMOS도 같이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PMOS를 만들기 위해서는 N타입을 가지는 벌크 영역이 필요하죠. 따라서 그러한 N타입 영역의 벌크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즉 N타입으로 도핑을 넓은 영역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 위에서 우리가 PMOS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PMOS를 만들기 위해서 소스 드레인 영역 그리고 바디 컨택 영역을 또 다음과 같이 도핑을 해줘서 PMOS를 만들어주게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CMOS 회로를 구현할 때 벌크 영역 아래쪽에 복잡하게 P타입, N타입 영역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파라스틱 BJT들이 추가로 또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핫캐리어 배울 때 파라스틱 BJT가 턴온되어서 레치업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는데요. 비슷하게도 우리가 CMOS 회로를 만들었을 때 이런 파라스틱 BJT가 턴온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파라스틱 BJT가 켜지게 되는 순간 급격한 누설 연료가 흐른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그림처럼 우리가 SOI 웨이퍼 위에다가 CMOS 회로를 만들게 되면요. 첫 번째로 레치업 현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벌크 영역 자체가 SOI 웨이퍼에서는 없기 때문에 레치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으로 뭔가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일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펀치스루 현상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을 때는 소자와 소자 사이를 절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그림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인슐레이터 층으로 막아놓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이 영역을 우리가 STI, 쉘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영역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소자와 소자 사이마다 크게 이렇게 절연하는 영역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는데요. SOI 웨이퍼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실리콘 바디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냥 이 영역을 깎아주기만 하면은 주변 인접 셀 간의 간섭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즉 아주 쉽게 우리가 소자와 소자 사이를 절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웰 공정이 또 필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채널의 도핑이 필요하기 때문에 웰 공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스케일의 모스펫은 거의 다 채널에 도핑을 하지 않는, 즉 언도프트 채널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웰 공정이 SOI 웨이퍼를 사용하였을 때는 또 필요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자 하나만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공정상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CMOS 회로라는 것을 우리가 구현할 때에는 SOI 웨이퍼에서 만들 때 훨씬 더 단순해지는, 즉 공정상의 이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파라스틱 캐패시턴스 성분이 SOI 웨이퍼에서 조금 더 감소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스펫을 만들고 나면요, 이 모스펫과 모스펫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스펫 위에 어떤 절연체 층을 덮고 메탈라이제이션, 즉 금속 전극층을 형성을 하고 또 인슐레이터를 덮고 또 모스펫과 모스펫을 연결하는 두 번째 금속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M1, M2, M3, M4 이런 식으로 층을 높여가면서 복잡하게 소자와 소자들을 연결을 해서 회로를 구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어떤 전극들이 놓여 있고 그 사이에 인슐레이터 층으로 절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생 캐패시턴스 성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러한 기생 캐패시턴스 성분 역시 소자의 동작 특성 혹은 회로 전체 동작 특성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라시틱 캐패시턴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전하고 방전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점점 회로의 고속 동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SOI 웨이퍼를 사용하면요, 이러한 파라시틱 캐패시턴스 성분들이 일반적인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전부 다 감소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속 동작을 시켜야 하는 그런 회로나 소자를 우리가 만들 때 SOI 웨이퍼 위에서 만든다면 이런 파라시틱 캐패시턴스 성분 값이 줄어들어서 스피드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조금 마이너한 이슈인데요.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런 반도체 칩을 그대로 우주 밖으로 가져가 나가면 동작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이제 우주 방사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사능들이 실리콘 웨이퍼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몇 가지 원리들에 의해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들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들은 결국은 채널에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뭐 VT 값이 바뀐다든지 온커런트 값이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회로 동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따라서 원래는 0으로 인식해야 되는 값을 1로 인식한다거나 1의 값을 0으로 인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에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에러를 소프트 에러라고 부르는데요. SOI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바디의 두께 자체가 얇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 자체가 적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즉 실리콘 층이 얇기 때문에 우주 방사능이 실리콘 층과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모스펫보다는 이러한 우주 방사능의 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SOI 웨이퍼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 SOI 모스펫이 양산에 투입되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느냐, 단점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단점들에 대해서도 다음 슬라이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SOI 웨이퍼 가격이 일반적인 실리콘 웨이퍼보다 10배 이상 비쌌습니다. 따라서 이런 웨이퍼 가격 때문에 SOI 모스펫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는데요. 이번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웨이퍼 코스트의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웨이퍼의 코스트는요, 웨이퍼 자체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웨이퍼를 사용해서 그 위에 칩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그 웨이퍼당 전체 공정 비용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14나노미터의 핀팻을 만들던 14나노 크기의 SOI 모스펫을 만들던 간에 그 반도체 웨이퍼당 발생하는 비용은 오히려 핀팻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핀팻을 만들던 SOI 모스펫을 만들던 비용 자체는 현재로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리콘 웨이퍼보다 당연히 SOI 웨이퍼가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것은 맞지만 핀팻 공정 자체가 3차원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SOI 모스펫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현재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우리가 핀팻을 쓰는 이유가 있을 텐데 SOI 모스펫을 사용하였을 때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OI 모스펫을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플로팅 바디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스펫을 만들게 되면은 채널이 이렇게 인터페이스 쪽에 형성이 되고 그 밑에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는데 이 디플리션 리전의 두께보다 바디의 두께가 더 두꺼운 SOI 웨이퍼를 사용한다면 그때는 이 디플리션 리전 아래쪽에는 중성 영역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바디의 두께가 50나노미터 이상일 경우에 이러한 중성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동작시키는 SOI 모스펫을 우리가 Partially Depleted SOI MOSFET, PDSOI MOSFET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즉 일부분만이 디플리션된 SOI MOSFET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중성 영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Floating Body Effect가 되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모스펫은 바디 쪽에 컨택이 있죠. 그리고 이 바디 컨택을 보통 우리가 접지를 시켜놓고 동작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지금 인슐레이터 층이, 즉 박스 층이 다음과 같이 절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뉴트럴 리전, 중성 영역은
어느 쪽의 전극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SOI 모스펫은 3개의 단자로만 게이트, 소스, 드레인으로만 동작시키는 3터미널 모스펫이 되겠죠. 이러한 PD-SOI 모스펫의 드레인 전압이 높아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발생하면은 일렉트론과 홀 쌍이 생성이 되는데, 일렉트론들은 드레인 쪽으로 빠져나가지만 홀들은 가장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सब스트레이트 쪽으로 빠져나가서 सब스트레이트 커런트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SOI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죠. 따라서 이 뉴트럴 리전에 홀들이 쌓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차지가 다시 채널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마치 프로스 전압을 가하는 것처럼 채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벌전된 차지가 더 증가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따라서 커런트가 더 증가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이렇게 쌓여진 홀들이 VT를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VT를 낮추니까 더 큰 드레인 커런트가 발생하는 이러한 효과를 킹크 이펙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커브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드레인 전압을 바꾸면서 드레인 커런트를 측정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세츄레이션 구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즉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점점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되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은 오히려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킹크 이펙트가 나타나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높은 드레인 전압 때문에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났고, 만들어진 홀들이 뉴트럴 리전에 쌓이면서 드레인 커런트를 더 끌어올리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되는 커브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드레인 커런트가 높게 나오니까 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킹크 이펙트는 잘 컨트롤 되지가 않습니다. 즉 여기 뉴트럴 리전은 정확하게 우리가 전압을 인가를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플로팅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전위 포텐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가 0.1V인지 0.2V인지 마이너스 0.1V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컨트롤조차 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여기 쌓여진 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컴비네이션 돼서 사라지지만 그 속도 역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스펫이 꺼졌다가 다시 켜져 있을 때 이 홀들이 남아있다면은 그 이전의 상태가 또 다음 상태에 영향을 주는, 즉 히스토리 이펙트 역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없는 홀들이 쌓이고 누적되고 이것이 지속돼서 영향을 주다 보면은 소자 동작뿐만 아니라 회로 전체 동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온커런트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모스펫의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이해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증가된 커런트의 성분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전류 성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플로팅 바디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Fully Depleted SOI라는 모스펫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FD-SOI 모스펫은요, 바디의 두께를 매우 얇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아래쪽 뉴트럴 리전이 생성되지 않을 정도로 바디 두께를 매우 얇게 하여서 전체가 디플리션 리전이 되는 이러한 타입의 모스펫을 만드는 것을 뜻하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뉴트럴 리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홀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쌓이지 않고 바로 디플리션 리전이니까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져 버리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로팅 바디 이펙트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FD-SOI 구조로 가면은 당연히 플로팅 바디 이펙트 문제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 역시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모스펫의 성능이 SOI 두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 바디의 두께가 이 모스펫의 성능을 거의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바디의 두께가 20나노일 때, 19나노일 때, 18나노일 때 이렇게 1나노미터만 변하더라도 모스펫의 성능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소자와 소자 사이의 플럭추에이션, 편차를 매우 크게 만든다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스펫 하나만 성능을 봤을 때는 FD-SOI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칩 안에는 이러한 모스펫이 수십억 개, 요즘에는 수백억 개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트랜지스터의 바디 두께가 1나노만 서로 달라져도 엄청나게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고집적된 그런 트랜지스터의 집단, 즉 반도체 칩을 만들 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디 두께가 얇아지면서 발생하는 프린징 필드 이펙트가 있겠는데요. 이 아래 이 옥사이드 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준 드레인 전압이 이렇게 채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박스를 타고 프린징 일렉트릭 필드가 채널에 영향을 미쳐서 숏 채널 이펙트들을 더 만들어내는 이러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앞에서 씬바디 FET를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하였었지만 이 바디 두께가 매우 얇아지다 보면은 이 소스 드레인 쪽에서의 시리즈 레지스턴스 값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스와 드레인 영역은 좀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는, 즉 레이즈드 소스 드레인 영역을 또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공정상의 좀 어려움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 속에서도 Fully Deflated SOI MOSFET 같은 경우에는 핀팻과 같은 게이트 랭스를 놓고 비교했을 때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FD-SOI와 핀팻과는 여전히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핀팻이 양산에 도입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게 되겠습니다. SOI MOSFET이 가지는 극복할 수 없는 하나의 단점은요, 바로 셀프 힐링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MOSFET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채널에서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발생된 열은 이 아래쪽 벌크 영역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SOI MOSFET 같은 경우에는요, 박스층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연체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이 안에 갇히겠죠. 즉 채널에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열이 지속적으로 채널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이렇게 높아진 온도 때문에 모빌리티가 감소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온도가 증가하면서 모빌리티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온도가 증가하면서 레티스 스캐터링 효과가 더 커지면서 모빌리티가 감소하는 일들이 SOI MOSFET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셀프 힐링 이펙트가 없었을 때는 검은색 커브처럼 원래 전류값이 나와야 하겠지만, 실제 SOI MOSFET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셀프 힐링 이펙트들 때문에 빨간색처럼 전류값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스펫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SOI도 도입하고 씬바디 FET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히팅 이펙트들 때문에 오히려 전류값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SOI 웨이퍼를 사용하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OI 모스펫에 가장 해결하기 힘들면서도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핀팻과 FD-SOI MOSFET 같은 경우에는 핀팻이 양산에 도입되기 직전까지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둘의 성능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다수가 발표되었고요. 지금 그것의 한 예를 가져왔는데, 게이트 랭스가 비슷하다면은 이 둘 사이의 성능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같은 연구를 통해서 20나노 게이트 랭스를 10나노미터까지 줄였을 때도 어떤 식으로 성능이 달라지는지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핀팻이나 Fully Deflated SOI MOSFET 같은 경우에 전자의 모빌리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홀 모빌리티 정도는 핀팻이 다소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 둘의 비교가 이루어졌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핀팻이 선택이 되어서 양산에 도입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현재 핀팻이 사용된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핀팻이 선택될 수 있었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핀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온커런트를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높은 온커런트가 결국 하이 퍼포먼스 소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성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핀의 개수를 늘려서 우리가 핀팻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커런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물론 공정상으로는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높은 온커런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반면에 FD-SOI MOSFET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온커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위스를 늘려주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채널의 위스를 넓혀주게 되면은 결국은 웨이퍼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집적도 측면에서는 핀팻보다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핀팻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더 복잡해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존재를 하고요. SOI MOSFET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더 단순하다라는 장점도 있고, 파라시틱 캐패시턴 성분도 감소할 거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하이 퍼포먼스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핀팻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핀팻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SOI 기술이 완벽하게 버려진 것은 아니고요. 미래에 실리콘 기술도 한계가 오고 이러한 핀팻 구조에서도 더 이상 숄 채널 이펙트들을 개선하면서 더 좋은 성능 얻어낼 수 없는 시점이 오면은 아마도 실리콘 물질을 포기하고 다른 물질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이러한 핀팻 구조보다는
또 FD-SOI 모스펫 구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현 시점에서는 핀팻과의 경쟁에 밀려서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다시 또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